작년에 이제 블랙락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준비 중이다라는 기사가 대략 한 5, 6월 정도로 나왔던 걸로 얼핏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만약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다면, 그리고 이후에 이 기존의 이 신생 자산의 수요층 자체가 어떤 개인에서 기관으로 옮겨진다라고 하면, 저는 2024년도 말에는 최소 2억에서 3억, 그 당시 기준으로는 대략 한 5배, 4배 정도 갈 수 있는 포텐셜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연말 되면 그 정도로 되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저는 봉천동의 현인 봉현이 형이라는 필명으로 블로그랑 유튜브를 취미로 운영하고 있는 10년차 직장인입니다. 저는 월급날마다 제가 가진 그 월급만을 가지고 100% 우량 자산이라고 생각되는 대상, 미국 주식이나 비트코인에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매도 없이 매수만 하고 그런 모아가는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어떻게 보시나요? 원화 기준으로는 1억을 전후로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직전 9천 8천만 원 대비해서는 거의 한 20-30% 이상 오른 가격이긴 한데요. 달러 기준으로는 사실 한 70K 정도로 전 고점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직전 전고점이 달러 기준으로 금리가 0%였고 지금이 5%대인 거 감안하면은, 일단 지금 가격이 우리나라 원화 기준으로는 너무 높이 올라서 비싸 보이지만 달러 기준으로는 전고점 수준이라서 금리까지 감안했을 때는 그렇게 비싸 보이지 않는 가격이다 정도로 가격을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2억 갈 수 있을까요? 당연히 가능성은 있죠. 그 1억 기준이라는 게 한국인들한테는 좀 상징적일 수 있지만, 이 글로벌로 언제든지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트코인은 달러 표기 가격이 사실 조금 더 중요하고요. 70K를 넘어서 만약에 이게 2억까지 가려면 지금 당장 2배가 올라야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솔직히 어렵지만 좀 길게 보면 충분히 가능한 가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는 2억 정도는, 원화 기준 2억 정도는 올해 말 정도면 달성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고, 직전에도 계속 그런 식으로 동일하게 이제 가격 전망을 했었습니다. 곧 비트코인 조정이 올 거란 이야기가 있는데 조정 시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정은 사실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거죠. 이 신생 자산 비트코인의 어떤 펀더멘털 훼손은 없지만 시장 참여자들 자체가 아직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은 뉴스에도 사실 변동이 있을 수 있는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이제 과거 대비해서, 과거에는 예를 들면 이제 개인들이나 좀 돈이 많은 고래라고 불리는 그 비트코인을 많이 가진 사람들, 또는 암호화폐 관련된 작은 중소형 이 벤처 캐피탈에서 이 시장을 주도했기 때문에 변동성이 정말 컸지만, 지금 올해 이제 미국에서 가장 자산 시장 규모가 큰 미국에서 이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기관 자금들이 유입되고 있는 상태라서 변동성은 있겠지만 과거처럼 크지 않을 거고, 가더라도 그렇게 길지 않을 거다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출연 당시 7천만 원이었던 가격이 3천만 원이 올랐는데 급등의 배경이 무엇인가요? 그때 당시에 출연했을 때 미국에서 현물 ETF가 상장되고 잠깐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ETF로 자금이 유입되면서 그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 상태였었는데요. 지금 사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수요랑 공급이 정직한 자산이기 때문에 수요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가격이 올랐다라는 표현밖에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반감기 기대감이 선반영된 것이란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만약에 미래에 어떤 자산의 가격이 오를 걸로 기대하면 미리 선점하려는 수요가 있는 거는 사실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모든 자산에 이제 벌어질 수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전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는데, 좀 긴 시기로 놓고 보면은 이 자산의 공급량이 이제 제한적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단기적인 자금들이 차익 실현을 이제 한다면 당연히 가격은 지금보다는 떨어질 수 있지만 그 깊이나 길이가 오래가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반감기를 겪어보신 입장에서 앞으로의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반감기 기대감이 이제 선반영돼서 지금까지 올랐을 수 있지만, 그건 어떤 자산에서든 벌어질 수 있는 현상이니까 특별한 건 아니라 생각하고요. 차익 실현이 되면은 당연히 가격이 떨어질 수 있지만 이 자산 자체의 공급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하면 길게 봤을 때 그거 크게 문제될 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그 비트코인은 21만 번째 블록마다 발행량이 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라는 이런 프로토콜 정해져 있는데요. 그런 규칙이 정해져 있는데, 아무래도 이 공급량이 일시적으로 줄어드는 것 자체는 분명히 이 희소성 측면에서 보면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가격에 당연히 이제 장기적으로는 반영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그러니까 펀더멘탈을 좀 명심해 두시고, 그리고 사실 반감기가 된다고 해서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아니면 그 즉시 바로 가격이 오르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지난 3번의 반감기 패턴을 봐도 사실은 반감기 전후로는 그다지 크게 이제 시장이 반응하지 않았었고,
오히려 반감기가 좀 지난 다음에서야 다른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 수요가 늘어나면서 또는 이 자산이 주목을 받으면서 가격이 올랐었는데 이번에 네 번째만 예외적으로 이제 반감기 전에 미리 주목을 받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번 반감기를 처음 겪는 분들은 오히려 반대로 반감기가 갑자기 이제 도래하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 그 어떤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서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 이제 그 단기적인 부분에 집중하기보다는 조금 이제 이 신생 자산이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그 과정이 있으니까 좀 길게 보시면 크게 좀 중요하지 않은 이벤트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미 비트코인의 발행량이 90% 이상 발행이 된 상황이라서 점점 그 반감기의 영향은 지금보다는 더 줄어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대신에 이 자산의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들이 오히려 저는 중요하다 보고 있거든요. 비트코인의 발행량이 이미 90%가 발행이 됐으니까.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께서는 물론 이제 처음이라서 반감기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의 발행량이 제한되어 있는 희소한 자산이고, 이 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게 사실 중요하거든요. 네, 그 수요가 늘어나는지 안 늘어나는지, 늘어날 것 같은지 안 늘어날 것 같은지 그 부분에 집중하시면, 반감기가 이제 중요한 거는 신규 발행량이 줄어드는 부분들에 있어서 중요한 거고, 어쨌든 만약에 신규 발행이 더 되거나 또 신규 발행량이 줄어들더라도 만약에 수요가 없어지면 사실 이 자산은 언제든지 폭락할 수 있고 가치가 없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공급은 확정되어 있으니까 이제 수요 측면에서 좀 집중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혹시라도 반감기 이후에 일시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서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않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상승장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저 개인적으로는 미래를 예측하는 것 자체가 다소 무의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지만, 그래서 저의 예측이라기보다는 바람을 좀 말씀드리면, 작년에 이제 블랙락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준비 중이다라는 기사가 대략 한 5, 6월 정도로 나왔던 걸로 얼핏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만약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다면, 그리고 이후에 이 기존의 이 신생 자산의 수요층 자체가 어떤 개인에서 기관으로 옮겨진다라고 하면, 저는 2024년도 말에는 최소 2억에서 3억, 그 당시 기준으로는 뭐 대략 한 5배, 4배 정도 갈 수 있는 포텐셜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지금 그렇게 됐고, 이제 연말 되면 그 정도로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달러 기준으로는 지금 전고점 수준이고, 금리가 그 직전 고점일 때 0%대였고 지금 5.5%인 걸 감안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지금 들어가도 충분히 좋은 자산이다라고 생각을 저도 하고 있고, 실제로 저도 지금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자산의 수요가 급격하게 바뀌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개인들이나 이제 일부 이제 VC들에서 정말 대형, 또 더 넓게 보면은 뭐 국가나 국가에 있는 어떤 기관이나 연기금 같은 곳에서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고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 구간에서는 함부로 가격의 상단과 하단을 예측해가지고 사고 팔고 하기보다는 계속 사되 떨어질 때마다 더 사는 걸로 대응하는 게 저희 같은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현실적인 투자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초등학생이 한 중고등학교 과정을 거치고 있는 그 상황이고, 급성장할 수 있는 자산이라서 펀더멘털 측면에서, 가격 측면에서는 당연히 옛날에 정말 아무도 안 샀을 때 하나에 1달러도 안 하던 시절만큼 그 정도의 상승을 물리적으로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그 펀더멘털이 바뀌는 구간이라서 리스크 측면에서는 엄청 낮아지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낮은 대상에 투자하는 거는 사실 그렇게 위험한 건 아니라서, 현 시점에 원화 기준으로 1억, 그리고 이 원화 기준으로 1억은 환율이 사실 원화 가치가 떨어져가지고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간 거고, 달러 기준으로는 70K 전후 전고점 딱 그 정도 상황인데, 물론 지금 유동성이라는 게 꼭 금리만 가지고 조절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계속 유동성이 풀리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달러 기준으로도 이만큼 왔지만, 뭐 향후에 금리 내려가는 것까지 기대하고 이러면 지금 들어가도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현재 70K를 뚫었는데 전고점을 지나 더 급등하는 계기가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사실 차트 분석하거나 차트 보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그 어떤 차트를 분석하는 그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일단 위에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언제 얼마나 올라갈지는 사실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정고점이 왔다라는 건 그 사이에는 매물들을 다 소화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는 정말로 새롭게 나오는 매물에 대해서만 가격이 평가가 돼서 오르는 건데, 그때 이제 만약에 수요가 더 늘어나고 공급은 반감기 또는
그 외 다른 이슈로 인해서 유통되는 이제 시장에서의 공급이 줄어든다라고 하면 가격이 폭등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ETF 승인 등으로 이번 반감기는 지난 반감기와 다른 패턴을 보일 것이라 보시나요? 저는 이번에 계속해서 이제 주장을 했었던 게 어떤 이제 많은 인플루언서 분들이 과거 세 번의 반감기 패턴을 대입해가지고 비트코인 가격이 이쯤 되면 이만큼 오를 거고 그 이후에 이만큼 떨어질 거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걸 제가 많이 들었었는데요. 저는 사실 그와 다르게 이번 네 번째 반감기는 애초에 플레이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과거 패턴을 대입해서 이번을 해석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진짜 운전을 그냥 사이드미러만 백밀러만 보고 앞을 운전하는 거랑 똑같다. 그러니까 아예 애초에 기초 체력 자체가 달라졌는데 그 자산의 어떤 움직임을 과거에 대입해서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무의미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지속적으로 계단식 우상향을 주장하고 있고 특히나 2024년 이번부터 다음 반감기인 2028년이 우리가 스마트폰이 2007년 정도 제가 아이폰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불과 2, 3년 만에 그 생태계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게 금융이기 때문에 사실은 속도는 더 느리겠지만 초연결된 사회에서 이 정보가 빠른 속도로 확산된다고 하면 저는 한 4, 5년 사이에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이 정말 많이 바뀔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의 반감기 패턴을 대입하는 게 어쩌면 무의미할 수 있다. 다만 차익 실현 매물 때문에 변동성은 충분히 있을 수 있으니 그때는 겁내지 마시고 떨지 마시고 용기 내서 매수하면서 좀 긴 호흡으로 가져가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되게 그 간결한 사실 자산이거든요. 되게 정직한 자산이에요. 수요가 늘어나면 공급 대비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이 오르고 공급은 늘어날 수 없고 고정되어 있고 발행량도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수요만 체크하면 되는데 지금 세상이 흘러가는 흐름 자체가 이제 이 모든 게 모든 대상들이 다 디지털화 되어가는 과정이고 그 마지막에 금융이 디지털화 되어가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인류의 큰 어떤 변화 아니면 지금 발전 단계를 살펴보면 이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고 대신에 그 시계열을 이제 미시적인 개인이 봤을 때 너무 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만 잘 감안해서 본인의 어떤 시간 선호나 어떤 타임라인을 잘 계산해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긴 호흡에서 보면 누구나 이 시장에서 다 같이 성공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자산이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현금 5천만 원 정도가 있다면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요? 제가 직장인이고 다른 직장인 동료들한테 말을 하는 게 사실 같은 기간 동안 비트코인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는 거는 분명히 있거든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알트코인이나 이제 다른 작은 중소형 주식들이 비트코인보다 더 오를 수는 있지만 저는 직장인이라면 가급적이면 보수적인 투자를 하라고 좀 권유를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디지털 자산에 투자하실 거라면 비트코인을 먼저 투자하는 걸 일단 우선 추천드리고 그다음에 5천만 원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라면 이게 진짜 솔직히 말하면 저라면 5천만 원을 지금 바로 한 번에 살 것 같습니다. 네, 이 5천만 원이라는 게 어떤 사람한테는 되게 큰 돈이라는 걸 저도 알고 있지만 사실 성실한 노동자가 어느 정도 좀 소비를 아끼고 한다면 이 모으는 게 불가능한 돈도 아니거든요. 솔직히 요즘 최저시급이 10,000원이 넘는 세상에서. 그래서 저는 이 5천만 원이 10배가 돼도 인생이 안 바뀌고 50%가 떨어져도 사실 인생이 바뀌진 않잖아요. 물론 이제 아프긴 하겠지만. 그래서 만약에 만 3년 이상 버틸 수 있는 직장인이고 꾸준히 현금 흐름이 나와서 팔지 않아도 되는 분이라면 우선은 1인 또는 1가구당 0.5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걸 저는 그리고 가능하시면 이게 어떤 특정 시점을 찝어주기는 되게 사실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반감기 전에 0.5개를 매수하시고 혹시라도 반감기 이후에 떨어지면 나머지 0.5개를 적립식으로 더 매수한다라는 마음으로 접근하는 게 현실적인 투자 방법이 될 거예요. 왜냐면 저도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타이밍을 맞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만약에 아무것도 안 사놨는데 그대로 올라버리면 그때 또 사실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그때는 없거든요. 오히려 물리면서 사실은 투자를 하고 배우는 게 길게 보면은 원래 하락장에 부자가 탄생하는 거지 그 상승장에 들어가서 부자 안 되거든요. 그래서 0.5개를 사시고 그냥 하락장을 차라리 기다리고 나머지 0.5개를 그때 채운다. 마음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방법은 아니겠지만 가장 확실하게 리스크 없이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건 제가 제 경험에 빗대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준이 연내 3차례 금리 인하를 시사했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더 오를 수 있을까요? 현재 미국의 기준 금리가 5.5%고 올해 3차례 금리가 낮아진다라는 건 사실 이미 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보니까 이게 이미 선반영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미 확정된 미래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변수로는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 않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갑작스러운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이벤트 예를 들면 뭐 전쟁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코로나 같은 질병 상황
또는 뭐 기후 위기 같은 걸로 인해서 자연재해가 발생해서 정부에서 돈을 풀 수밖에 없는, 또는 뭐 어떤 상업은행이 이제 부동산 이제 여파로 인해서, 미국도 지금 공실률이 엄청 많거든요.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이벤트가 발생해서 유동성을 추가로 시장에 공급하는 그런 이벤트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이벤트가 오히려 비트코인 가격엔 더 변수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물론 이제 그 계획대로 금리가 뭐 3회 이상 낮아지면 어쨌든 5.5%일 때보다는 뭐 당연히 이 비트코인이라는 투자 대상 말고도, 그러니까 주식이라든지 다 우호적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그건 너무 당연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